네, 청년 당사자 참여로 만든 청년정책 참여와 거버넌스 강의를 맡게 된 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인 생활비착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의 삶을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보장할지, 그리고 1인의 삶으로 집중해서 어떻게 사회적 구조가 바뀔지 활동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울시와 함께 청년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참여기구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 교육을 하거나 소셜 다이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19여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 지금 이렇게도 또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고, 그리고 청년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 정책으로 있었는데요. 최초에는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사실 청년 세대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걸로 이제 호명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IMF 이후로 정규직 말고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과 함께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 대책,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일자리를 확보해야 돼야 되는 것. 그래서 2004년에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실업을 해소하는 실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 없는 상황을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 아까 실업법이 이제 고용 촉진 특별법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 19세에서 34세라고 하는 청년 나이로 청년 대상이 아니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사람, 혹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그러니까 뭐 창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까지는 34세까지 하는 이제 나이로 해당되긴 하지만 사실 그 앞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청년 실업 종합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년 실업을 진짜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 대책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자. 그리고 이제 이행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됐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2013년까지는 이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청년의 일자리 정책,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으로 국한됐었다가 2014년이 되면서 이게 청년들이 직접 이제 조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청년 참여기구가 그 전부터 이제 청년들이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청년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이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실업이나 혹은 고용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시민 중에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울시에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아까 고용촉진법, 취업을 원하는 자만 청년이었었는데요. 이 청년 기본법은 그냥 청년, 나이가 청년이면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조례, 그러니까 법보다는 서울시 조례이긴 하지만 이제 조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법은 없지만 청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아직도 고용촉진법이라고 해서 청년을 보장하는 법은 청년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법뿐이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청년 종합정책, 그러니까 청년 그냥 기본 어떤 시민으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그 조례 같은 것들이 전국 단위로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시에는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70% 이상, 75.2% 정도가
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본 조례가 사실 이제 시나 아니면 이제 각 자치구, 이제 금천구에 지금 기본 조례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참여기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있긴 있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공무원 분들이랑 이제 구청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법이 없어서 사실 더 무언가를 해나가기 어렵다. 이게 조례로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게 지원적 근거가 좀 법적으로 있어야지 더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명목상 해주고 싶기는 한데 이제 법이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법을 만들자.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법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청년들이 청년 기본법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기본법안 같은 걸 2016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 뭐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막 캠페인을 하고 막 서명운동을 받고 하는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막 1만 명 서명 같은 거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잠깐 다 스탑됐던 상황에서도 이제 해야 한다. 기본법은 이제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캠페인으로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고요. 그 2020년에서야 이제 청년 기본법이 사실은 제정됩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사실은 이제 법으로 제정을 같이 하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이 이제 한 4, 5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2020년이 되어서야 청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거의 과반이 이제 제정에 동의를 하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4일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그러니까 법이 이제 각 자치구, 뭐 구청 아니면 시청, 서울시청 뭐 이런 곳에 청년을 위해서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7월 달이 됐었을 때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진짜 이제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 법이 이제 와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기본법에서는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청년의 주거 문제, 어떤 경제적, 금융적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화적 부분들까지 되게 종합적으로 청년의 삶을 펼쳐내서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의 이 기념 이념이라고 하는 게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까 취업을 원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만 지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청년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종합적 관점으로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그냥 취업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연령, 내가 그냥 그 청년 시기이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행복해야 한다는 걸 이제 법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총칙, 그다음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그다음에 뭐 총괄 조정 막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고용이나 창업뿐만이 아니라 뭐 주거복지, 금융생활, 문화활동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양해진 거죠. 이 법이 이제 어떻게 진짜 시행이 될 거냐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청년정책 추진단이라고 하는 실무적 사무를 볼 수 있는 걸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참여 거버넌스, 이제 중앙정부 차원으로 지금 여러분이 금천구와 함께 금천구 참여기구, 청년 참여기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이제 참여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사업적으로나 펼치는 부분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펼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정책 책임관 같은 거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일자리 중심, 그리고 간접적 지원,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회사,
같은 걸 이제 지원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게 회사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청년기본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아닌 종합적 정책이고 직접 지원,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시간 같은 거를 보장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같은 시간 같은 거를 이제 본인한테 주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혜적 관점, 청년 일자리 생기면 아유 청년들이 힘든데 라는 어떤 관점에서 청년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본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하는 이 기본권 관점이 된 거죠. 그리고 보통의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통의 정책 같은 걸 진행했었을 때 전문가나 행정 주도였다면 지금의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청년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아까 청년 기본조례라고 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 기본법까지 갈 수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이 감각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는 그 드러난 문제들만 보는 것, 그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감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어떤 부분 행정이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빙산처럼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빙산의 일각인데 그 부분만 이제 문제라고 여기는 거고, 그렇다면 빙산 아래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수면 위로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사실 해야 되는 역할 같은 겁니다. 이게 사회 문제 같은 걸 우리가 사실 감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같은 걸 어떻게 문제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그다음에 구청이나 이런 뭐 공무원 혹은 담당 부서 공무원 분들을 만나서 이것이 문제라고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뭐 구청장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고 청년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감각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 복합적으로 사회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사실 다 쪼개져 있는데 어떤 부분 뭐 일자리, 주거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사실 어떤 한 청년의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복합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거 문제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금융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말고 마음 건강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사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청년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 왜냐면 우리가 감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게 해야 하는가. 아까 드러난 부분들만 행정이 알아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거버넌스라는 걸 이제 행정에서 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감각하는 거는 실질적 감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행정의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 시민의 참여가 진짜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진단 그리고 수립, 실행하는 이 전 과정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관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지션이 사실은 뭐냐, 이 거버넌스 안에서 우리 참여기구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서 포지션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무언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뭐 언론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를 계속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가 돼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가 돼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규모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N개, 되게 여러 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좋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좋은 구조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이 참여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게 활동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게 없는데 참여기구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감각해서 그 문제를 말하는 것부터 저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시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기구의 위치를 보면 사실 이제 이 삼각 거버넌스 같은 거라고 봐가지고 하나는 청년,
청년 당사자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견 같은 걸 서로 청년들 사이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 참여기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떤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발굴해 나가는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구청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정책화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는 게 사실 있고. 근데 이제 행정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밖에는 없는데 구의원, 그러니까 입법부, 구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가 사업을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들을 행정과 같이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은 이 의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축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안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기구 활동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법도 있고 조례도 있게 됐구나.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나 법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참여기구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진짜 해야 할까?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또 정책에 제안하셨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년 문제가 무엇인가? 참여기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라도 진짜 금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뭐 타구와 비교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발굴할 거냐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책화할 거냐? 이걸 어떻게 문제로 인식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해결안을.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걸 사업화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되고 이게 규모 있게 정책을 실행하는 걸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것과 여기서 보통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실행하게까지 하는데 보통은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후 평가예요.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진짜 정책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우리가 제안한 본 취지에 맞춰서 정말 실행되고 있는 게 맞아?를 우리가 이제 또 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전 과정에 당사자의 그러니까 참여기구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 사실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책 제안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발굴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때는 분과 모임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여는 거죠. 왜냐면 대화를 해서 무언가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데 분과 모임을 여러 차례 여는 겁니다. 분과 모임에 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고민 있는 주제를,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를 분과로 구성해서 분과 모임을 계속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 진척을 시키는 과정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거 말고 캠페인, 대중적으로 사실 청년 문제를 청년들만 인지하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시민들이 사실 이 청년 문제를 같이 감각해줘야지 이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면서 더 빠르게 해결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 대시민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거죠. 저희 금천구의 청년 문제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라고 진짜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뭐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거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까? 라고 하는 어떤 선호도 같은 거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간극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캠페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또 그런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대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마음 건강 같은 이슈를 이제 정책화한다고 하면 당신은 요즘 뭐 잠을 많이 잡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화 해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금천구에 몇 명의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 라던가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또 다른 세대에도 뭐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청년들 참여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또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자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뭐 연구라던가 아니면 분석하는 관점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화하는 과정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말고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자기 문제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그룹들을 인터뷰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수도 있죠.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실 때 다양한 그 금천구청과 함께 연계되고 있는 되게 다양한 곳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비진학 청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었을 때 학교가 금천구에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이제 금천구에 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니고 있는 그 청소년들 중에 진학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비진학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뭐 같이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문제를 찾고 이런 과정들을 다른 그룹들이랑도 할 수 있고 그 그룹 안에서 포커스 그룹 같은 걸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미 있는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미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일, 이제 행정의 담당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청년 정책 지금 아동 청년 정책과가 있을 텐데 여기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거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청년 임대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 뭐 이런 것들은 또 주택 쪽을 관련 있게 보는 과에서 그걸 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랑 또 간담회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를 넘어서 우리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담당 과를 넘어서서 어떻게 진짜 실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와도 타 부서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참여기구 활동에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정보들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이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안 좋은 건지 같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입장 같은 거를 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 어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요청이나 서면 질의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청년주택이나 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의 청년주택이나 이런 입주하는 룰 같은 걸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 요청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자료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파악하고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삼각 거버넌스다. 청년과 구청과 구의회가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이제 같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그룹, 행정이 아닌 한 그룹, 구의원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구의원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의원님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구의원님이 이 문제에 같이 동의를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의원님이랑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시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혹은 아까 복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럼 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시고 있는 의원님들을 만나서 어떤 현황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이제 펼쳐지고 있잖아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사업들이 이제 금천구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거 진짜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 금천구 청년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가닿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냐. 본 취지를 살려서.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를 제일 중요하게 청년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시민이 약간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이나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같은 거를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디를 찾아봐야 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가 온라인 청년 센터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아까 청년 정책 관련돼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추진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온라인 청년 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청년 정책 같은 거를 여기서 다 알 수 있도록 청년 사업, 청년 정책 이제 사업도 포괄하고 있으니까 정책 같은 거를 여기서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실 거거든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아까 분과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현상 같은 걸 이제 본다던가 이랬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검색해보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벤치마킹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청년 문제라고 하는 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금천구만의 어떤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천구에는 뭐 독산동 뭐 이런 데 아니면 그 디지털 단지 뭐 이런 데가 옆에 있으니까 뭐 일 노동하는 노동자의 형태도 다를 수도 있고 주거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천구 특성에 맞는 것도 사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청년 센터 같은 데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 정책들을 하는지를 또 알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방금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진짜 우리 지역의 청년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 서울시에도 서울 청년 포털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보통은 자치구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 수당이라는 것도 이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청년에게 어떤 시간 같은 걸 보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3개월간 어떤 청년 한 개인에게 그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실 그게 돈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배우고 싶게 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거를 이제 받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걸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생활권에서 청년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어떻게 관계망을 맺을 건지 그리고 이 수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또 어떤 다음 삶을 살아갈 건지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생활권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청년 희망도배 통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이 자치구와 서울시가 연계돼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사업적으로 펼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청년 포탈을 또 검색을 해보시면 금천구와 서울시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금천오랑 같은 서울 청년 센터 금천오랑이 이제 금천구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청춘 빌딩처럼 청년 커뮤니티라던가 청년 활동 같은 걸 이제 지원해주는 청년 공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금천오랑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정책 같은 걸 또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오랑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는 아까 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은데 진짜 정책이랑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발굴되는 부분은 또
금천 오랑이라고 하는 서울청년센터와도 연계돼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는 너무 많은 활동들을 이제 참여기구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맨날 드리는 거는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해결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서 그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꼭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감각해주고 있는 청년들이랑 어떻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논의해 나가고, 그다음에 더 많은 청년들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건지라는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각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를 아는 것. 그리고 이걸 같이 해결해 줄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기구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사실 금천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이제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뭐 주거에 관심이 더 많은지, 문화에 더 관심이 많은지라고 하는 것들로 좀 교육에 더 많은지 같은 것들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동료를 우선 찾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기구가 아니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서 앞에 알려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활동들 진짜 실질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청년이 아닌 다른 시민들에게 문제들을 알리는 활동 같은 것들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구의원 분들을 만나는 활동도 하고. 근데 이것에 나는 어디를 더 잘하고 어떤 게 더 관심이 있고 어떤 게 더 재밌는지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서로 또 잘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잘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시에도 저희 그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 이제 청년청에서 협력관 같은 걸 이제 자치구에 협력관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자문 같은 걸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거버넌스 하는 중입니다를 저희가 맨날 이야기했어요. 제가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는 중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찾고 하는 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금천구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멈추지 말고, 혹은 잠깐 힘든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면 아까 동료들이 많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만나셔서 서로 뭔가 위안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것보다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참여기구 활동이 금천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